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 괜찮아였다면 당신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요? LA 세인트 메리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한국계 노인, 환자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결국 미국 의료 시스템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코드 블루. 응급실 문이 열리고 들것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70대 할머니의 입에서는 모니터 경고음 사이로 낯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아. 밥은 먹었니? 루시 브레넌 수간호사가 할머니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루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없나요? 통역이 필요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루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어가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위급합니다. 말은 몰라도 치료부터 합시다. 바로 그때 응급실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실습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든 시선이 박민지라는 이름표를 단 한국계 실습생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고 계세요. 괜찮아는 자신이 힘들어도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말이고 밥은 먹었니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깊은 방식이에요. 루시의 차가운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모니터가 아닌 환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입니다. 당시 저는 LA 세인트 메리 종합병원에서 의대 실습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미국 병원 시스템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의대 실습생으로 그 병원에 배치된 지 불과 2주째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었죠. 집에서는 늘 한국어로 대화했고 특히 할머니와는 오직 한국어로만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뜻이 맞나요? 루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은 자신의 아픔보다 상대방을 더 걱정합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어도 너는 마음 편히 있어라라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어요. 루시는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 밥은 먹었니? 는 무슨 뜻인가요? 그건 단순히 식사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식이죠. 어머니가 자식에게, 할머니가 손주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순간 응급실의 분주한 공기 속에서도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루시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영어로 말했고 저는 루시의 말을 할머니께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괜찮아.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위태로웠습니다.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모니터의 경고음은 점점 더 불길하게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심각한 부정맥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루시는 더 이상 단순히 의료 절차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료 과정 내내 저에게 할머니와 계속 대화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치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할머니가 불안해할 때마다 저는 한국어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할머니의 심장 박동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약과 같군요. 루시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는 성공적이었고 할머니는 생명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가끔 퇴근 후에도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전쟁 시절, 가족을 잃고 혼자 미국으로 이민 온 이야기,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외롭게 늙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민지 선생님, 내가 여기 병원에 온 건 정말 큰 복이야.
이런 말 알아듣는 사람 있을 줄 몰랐어. 할머니의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느꼈을 외로움과 단절감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때 처음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이틀 후 루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녀를 따라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루시는 평소와 달리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말을 해석해줘서 고마워. 사실 내가 너무 기계적으로 환자를 대했던 것 같아. 저는 놀랐습니다. 루시는 병원에서 가장 차갑고 효율적인 간호사로 유명했거든요. 그런 그녀가 자신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루시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머니의 말을 해석해준 순간 나는 깨달았어. 내가 15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놓치고 있던 게 있다는 걸. 우리는 환자의 몸만 치료하려고 했지 그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어.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어. 몇 년 전에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때는 그저 의학적 상태만 신경 썼지 어머니의 마음은 듣지 못했어. 루시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차가운 전문가적 태도가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이제 알겠어. 어쩌면 어머니도 마지막에 나를 걱정했을지도 몰라. 루시의 눈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순간 루시라는 사람이 단순한 효율적인 간호사가 아니라 깊은 감정을 가진 한 인간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지, 나 좀 도와줄래? 할머니의 그 말, 괜찮아와 밥은 먹었니? 이런 표현들을 더 알고 싶어. 어쩌면 우리 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 루시의 제안으로 우리는 한국어 표현을 병원에 활용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루시와 저는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식사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 같은 일상 표현들이 한국 문화에서 갖는 깊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루시는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 속에 이런 깊은 뜻이 있다니. 영어로는 이런 뉘앙스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렵네. 며칠 후 할머니는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를 찾아갔을 때 뜻밖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루시가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메모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루시는 서툴지만 열심히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루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지 선생님, 이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말을 배우려고 해. 참 고마운 사람이야. 루시는 제게 윙크했습니다. 환자와 더 잘 소통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야. 내 말대로 이건 그냥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니까. 저는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루시는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곧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루시는 저를 병원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민지, 내가 내일 병원 경영진 회의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할 예정이야.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들을 병원 안내문에 활용하는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해.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병원에 한글을 도입한다는 발상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요? 그게 가능할까요? 루시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 이 병원에는 한국계 환자들도 많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야. 이건 치유의 문화를 도입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루시와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글의 정서적 표현이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문화적 포용성, 그리고 더 나은 의사소통의 가능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루시는 병원 경영진 앞에서 우리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습니다. 외국어를 도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정말 필요한가요? 다른 언어는 어떻게 하죠? 모든 언어를 다 도입해야 하나요? 루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적 접근법입니다. 괜찮아요라는 한마디가 환자의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더 나은 환자 케어를 위한 혁신입니다. 놀랍게도 병원장이 가장 먼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병동에서 시작해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한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심장내과 병동의 복도와 대기실에 한글 안내문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힘내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도였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환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그 문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글자들이 무슨 뜻인가요? 한 미국인 환자가 물었습니다. 루시가 설명해주자 그 환자는 감탄했습니다. 와, 한 단어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니. 정말 아름답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 케어 프로젝트는 병원 곳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병원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는 문화적 공감 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노인 환자의 말 한마디, 괜찮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문화와 정서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제 미국 병원 시스템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효율 중심적인 간호사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따뜻한 케어 전문가로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내가 15년 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진정한 치유는 약물이나 수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의 언어로 시작되는 거야. 한국어가 병원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루시의 손을 꼭 잡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정말 좋은 간호사예요.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먹어요. 루시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루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루시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할머니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손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법을 한국어가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요. 그날 이후 괜찮아라는 말은 세인트 메리 병원의 비공식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미국 의료 시스템에 작은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그 순간 저는 한글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퇴원 이후 세인트 메리 병원에는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내과 병동 복도에만 한글 문구가 붙었지만 그 영향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루시의 주도로 시작된 한글 케어 프로젝트는 이제 공식 프로그램이 되어 병원 전체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민지, 직원 교육 세션에서 발표해 줄 수 있어? 어느 날 루시가 제안했습니다. 한글 표현의 진짜 의미를 의료진들에게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머니와의 경험을 통해 느낀 한글의 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세션에는 예상보다 많은 의료진이 참석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 직원들까지 모두 이 새로운 접근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에는 공감, 위로, 연대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루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이선자 할머니 케이스를 기억하세요? 그분의 상태가 호전된 것은 단순한 의학적 처치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심리적 안정이 오고 치료 효과도 더 좋아졌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어에는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들이 많아요. 밥은 먹었어요? 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사랑을 담은 인사입니다. 힘내세요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하겠다는 연대의 표현이죠. 세션이 끝난 후 응급의학과 과장인 로버트 박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는 한국계 환자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런 문화적 뉘앙스는 전혀 몰랐네요. 응급실에도 이런 접근법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응급실 대기 공간에 한글로 된 안내문이 설치되었고 간단한 한국어 표현이 담긴 포켓 가이드가 의료진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프셨죠? 이제 함께 이겨내요. 걱정 마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놀랍게도 이 표현들은 한국계 환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글자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글자들이 무슨 뜻인가요? 한 노인 환자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라는 뜻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글자네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환자의 반응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한글 표현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의료진들은 환자들과의 소통에서 이런 표현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런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이 병원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는 문화적 공감 케어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 저는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서적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보다 간접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워크숍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슷한 정서적 표현들을 공유했습니다. 스페인어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라티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해요. 맛있게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탈리아계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한글 케어 프로젝트는 점차 문화적 정서 케어로 확장되었습니다. 병원은 다양한 문화의 정서적 표현들을 의료 환경에 통합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글의 정서적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병원 입구에 새롭게 설치된 환영 메시지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의 마음까지 돌봅니다. 그 문구는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다양한 언어로 환영합니다라는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국어 표기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정서를 존중하는 병원의 새로운 철학을 상징했습니다. 루시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서적 케어 디렉터라는 새로운 직함을 받았고, 병원 전체의 환자 케어 방식을 혁신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민지, 이건 단순한 언어 프로그램이 아니야. 이건 의료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야. 루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병원은 단순히 한글 표현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는 전인적 케어 철학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의학 저널 기자가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취재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기자가 루시에게 물었습니다. 루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환자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 괜찮아. 처음에는 그저 알 수 없는 외국어였지만 지금은 우리 병원의 철학이 되었죠. 그 말이 가르쳐준 것은 의료가 단순히 신체적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기사는 한글이 미국 병원을 바꾸다, 문화적 공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이 접근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루시는 여러 의료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발표를 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글의 괜찮아와 같은 표현이 가르쳐준 것은 의료가 단순히 기술과 약물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깊은 정서적 연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많은 의료인들의 공감을 얻었고 전국 여러 병원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루시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지, 믿기 힘든 소식이 있어.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병원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대. 그리고 그들이 이선자 할머니를 찾고 있어. 그분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퇴원하신 후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병원 기록을 확인했지만 그곳에 있는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 날 병원 리셉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지 선생님, 접수대에 이선자라는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선생님을 찾으시네요. 저는 즉시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퇴원 당시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민지 선생님,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병원에서 나간 후에 딸네 집으로 이사했어.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을 못 드렸네. 할머니는 병원 로비의 한글 환영 메시지를 보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말이 병원에 이렇게 많이. 네, 할머니.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할머니의 괜찮아가 이 병원을 바꿨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런 큰일을 했다고. 그저 아픈 노인네가 한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때 루시가 로비에 들어섰고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이선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루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루시를 보자 활짝 웃으셨습니다. 루시 선생님, 한국말이 늘었네요. 정말 대단해요. 루시는 할머니에게 병원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글 표현이 병원 곳곳에 자리 잡게 된 과정, 의료진들이 문화적 공감에 대해 배우게 된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한마디 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내 평생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LA 한인 커뮤니티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시고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날 세인트 메리 병원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대표들, 병원 의료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환자들까지 모두가 한 노인의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변화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대표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이선자 할머니의 한마디 말이 수많은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어의 따뜻함과 정서가 의료 환경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우리 커뮤니티의 큰 자부심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아픈 노인이었어요. 병원에 실려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설었으니까요. 그저 괜찮아라고 말한 것은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소박한 말에 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말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행사는 단순한 감사패 전달식이 아니라 한글의 정서적 힘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 할머니께서 감사패를 받으신 날 이후 세인트 메리 병원의 한글 케어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의료 저널에 관련 기사가 실렸고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변화는 병원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로에게 밥 먹었어요? 라고 물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시는 이제 정서적 케어 디렉터로서 병원 전체의 환자 케어 방식을 혁신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대생인 제게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자문 역할을 제안했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민지, 우리가 시작한 이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어. 루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병원 문화의 일부가 된 거야.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이제 세인트 메리 병원의 비공식 모토가 되었고 의료진들은 환자를 대할 때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상태까지 살피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응급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효율성과 신속함만 강조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환자의 정서적 상태까지 고려하는 접근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환자가 불안해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담아서요. 루시가 새로운 응급실 프로토콜에 추가한 지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작은 변화가 실제 의료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불안감이 감소하고 치료에 대한 협조도가 높아졌으며 심지어 회복 속도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병원 연구팀은 이런 현상을 정서적 케어 효과라고 명명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정서적 표현이 환자의 심리적 상태와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려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약 효과가 아닙니다. 연구팀장인 김 박사가 중간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있다고 느낄 때 면역 체계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병원 경영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글 케어 프로젝트는 병원의 공식 치료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의료진 교육에는 문화적 공감과 정서적 케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한글 표현의 깊은 의미와 활용법이 핵심 커리큘럼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선자 할머니는 병원의 명예자문으로 초빙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자들은 특히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위로의 말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픈 사람에게 빨리 나아요라고 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이겨내요라고 말하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함께 한다는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할머니의 지혜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환자를 단순한 케이스가 아니라 감정과 두려움, 희망을 가진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루시가 한 환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는 심장 수술을 앞둔 노인이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루시가 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그 말을 들은 환자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의료인이 되기 위해. 루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효율 중심적인 간호사는 온데간데 없고 환자와 깊이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케어 전문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루시,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루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 내가 간호사가 된 진짜 이유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효율성과 프로토콜만 중요시했어. 할머니의 괜찮아가 나를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해준 거야. 그녀의 고백은 많은 의료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압박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환자를 인간이 아닌 케이스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는 그런 접근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변화가 실제로 의료진의 직업 만족도까지 높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공감과 정서적 케어를 실천하는 의료진들은 직업적 소진을 덜 경험하고 환자와의 관계에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루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의료인들도 더 행복해지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병원의 변화는 이제 외부로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LA의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루시와 우리 팀에게 컨설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LA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그들은 다문화 정서 케어 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문화의 정서적 표현을 의료 환경에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역시 한글의 정서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팀은 LA 메디컬 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곳의 의료진들은 한글 표현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을 보였고 특히 괜찮아요의 다양한 뉘앙스에 매료되었습니다. 괜찮아요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걱정 마세요. 때로는 이해합니다. 때로는 용서합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죠. 이 한마디의 위로, 공감, 격려, 수용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워크숍 후 한 노년의 미국인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배운 것은 제 40년 의료 경력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효율성만 추구해왔어요.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의 말은 저희 프로젝트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나 문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였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가 실습을 마치고 떠나는 날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그곳에는 루시, 할머니, 그리고 제가 함께 일했던 많은 의료진들이 모였습니다. 송별회 중에 루시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지,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야. 이건 우리의 작은 감사의 표시야.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괜찮아라는 한글이 예술적으로 새겨진 은목걸이였습니다. 이제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병원의 철학이자 영혼이 되었어. 루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두 내 덕분이야. 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지 선생님, 내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 그건 다 선생님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전해줬기 때문이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송별회가 끝나고 병원을 나서는 길에 저는 문득 로비의 대형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것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힘이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의대 과정의 일환으로 다시 세인트 메리 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정서적 케어 센터라는 새로운 부서가 생겼고 그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정서적 표현을 연구하고 의료 환경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시가 그 센터의 책임자였고 그녀 옆에는 할머니가 명예자문으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병원 곳곳에는 한글 표현이 영어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를 대할 때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힘내세요와 같은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병원 문화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접근법이 다른 문화의 정서적 표현도 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어의 꼬모 에스타스, 이탈리아어의 꼬메 스타이, 중국어의 니츠러마와 같은 표현들도 병원 안내문에 추가되었고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루시는 이제 전국 각지의 의료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제는 문화적 정서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많은 의료인들이 그녀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약물이나 수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루시의 강연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마음에 닿는 언어, 정서적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어의 괜찮아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요. 할머니는 이제 병원의 명예대사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다른 환자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인 환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플 때 가장 무서웠던 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였어. 할머니가 한 환자 모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병원에서는 우리말이 통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의 정서적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시가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민지, 믿기 힘든 소식이 있어. 우리의 한글 케어 프로젝트가 전국 병원협회에서 혁신적 의료 프로그램 상을 받게 됐어. 이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이 상은 의료 환경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끈 프로그램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상식 날, 루시는 저와 할머니를 무대로 함께 초대했습니다. 이 상은 한 가지 한국어 표현의 힘을 알아본 세 사람의 협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루시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선자 할머니의 괜찮아라는 한마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준 박민지 선생님, 그리고 그 말의 힘을 병원 시스템에 통합시키려 노력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만든 결실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국에 온 지 5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이 통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말이 이곳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한글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의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자 인간 중심 케어로의 귀환입니다. 그날 밤 수상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정서적 힘이 미국 의료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많은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병원 앞에서 루시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지 선생님, 우리말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질 줄 몰랐어. 우리가 평생 써온 말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이 되고 있구나. 루시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 너와 할머니 덕분에 나는 더 나은 간호사가 되었어. 단순히 환자의 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날 이후 한글 케어의 개념은 전국 여러 병원으로 확산되었고 한글의 정서적 표현은 의료 환경에서 중요한 치유 도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할머니의 말 한마디, 괜찮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항상 그 경험을 떠올립니다.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에 닿는 말,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표현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제가 함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글의 정서적 힘,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그 말들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작고 약했던 한 할머니의 말 한마디였지만 그 영향력은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이 세계와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우리말의 깊은 정서에 감동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던 괜찮아, 밥 먹었어. 그 같은 말들이 이렇게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니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